많은 어머니들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문법적인 질문을 가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문법을 가르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를 보니 아이는 너무 어린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은 초등영어 교육 로드맵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초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라는 것이 제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 잘하는데 문법은 필요 없다. 문법 신경 쓰면 영어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말하는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문법이 틀리더라도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은 기초 회화 수준이 목표라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 역시 학생으로서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의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영어 공부를 깊게 하고 영어를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문법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비록 회화 영역일지라도. 암기 중심으로 영어 문법을 배운 세대분들에게는 문법이란 용어를 들었을 때 아마 딱딱하게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문법은 언어의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법의 규칙을 이해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일 때는 멈춰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요. 문법은 언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규칙이다 라고 설명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더 가볍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초등 저학년 때 필요한 문법은 어떤 것들이며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공부를 시작할 때 품사를 빼먹을 수는 없는데요. 품사란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가요? 또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제가 이 무겁고 딱딱한 품사를 조금 부드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품사를 가르칠 때 굳이 품사의 용어를 설명하기보단 품사의 시작인 명사로 그냥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문법을 가르칠 때 처음부터 명사가 뭐야? 라고 물으면 문법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문법을 가르칠 땐 용어를 쉽게 풀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철수야, 명찰 있지? 이 명찰에는 뭐가 적혀 있어? 이렇게 물으면 아이가 이름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 명사의 명은 명찰의 명이랑 같은 단어야. 그러니까 명사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들이야. 여기 보이는 이게 뭐지? 우리는 이걸 연필이라고 하지. 이때 연필이란 단어가 품사로서는 명사야.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 명사 단어들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단다. 그럼 철수야, 주어는 뭘까? 철수는 밥을 먹는다. 이 문장에서 밥 먹는 사람, 밥 먹는 주인공이 누구야? 그러면 아이가 철수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 여기서 철수가 바로 문장의 주인공이야. 이 주인공 단어를 다른 말로 우리는 주어라고 해. 그러면 주어가 뭔지 이해하겠어? 주어는 주인공 플러스 단어가 합쳐져서 주어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기본 품사와 주어의 개념을 설명하는 제 방식이 어려운가요? 혹시 아직도 제가 설명했던 이런 개념들이 어렵게 다가온다면 저는 초등 3학년 때부터는 영어 흘려듣기나 영상 인풋 수업을 조금 줄이시고 한자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한자를 기본 정도만 익혀도 모든 과목의 공부를 이해하고 더 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동사를 설명할 때도 똑같습니다. 주인공이 무엇을 하고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동사야. 철수는 밥을 먹고 있다. 여기서 철수는 뭘 하고 있지? 라고 물으면 아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서 먹는다. 이 단어가 바로 동사야. 영어로는 eat, eat이지. 그리고 동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어. 밥을 먹었다, 먹는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네가 영상을 볼 때
어떨 때는 I eat 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I at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eat은 먹는다 라는 현재형이고 ate는 한국말로 먹었다라는 과거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 다로 끝나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동사라고 해. 이 정도의 문법 설명이 아이의 영상 공부와 영어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아이가 5학년 정도 되면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도 가르쳐 줍니다. 자동사의 자는 스스로 자자란다. 5학년 정도가 되면 스스로 자자의 한자를 아는 아이가 많습니다. 일찍이 한자 공부를 시작했다면요. 만약에 한자를 모른다면 자습, 자유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스스로 자자의 의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동사 스스로 혼자 의미를 완성할 수 있는 단어들이야. 예를 들면 it rains에서 rain 같은 단어들이야. 반대로 타동사는 혼자 의미를 완성할 수 없는 그런 동사들이겠지. 우리가 먹었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철수는 말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면 뭐가 부족해 보여? 그러면 아이가 보통 뭘 먹었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 먹었다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뭘 먹었는지 궁금하게 되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의미를 완성할 수 없는 동사들을 타동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예문과 설명을 통해 목적어의 개념도 조금씩 알려주면서 품사와 문장의 구성 요소 등의 기초 문법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더 설명하면 오늘 영상이 마치 문법 수업이 될 것 같아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때 시작해야 하는 문법이라는 건 보통 이런 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4학년인데 투부정사를 가르쳐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I 다음에는 am이 오고 he 다음에는 is, they 다음에는 are 이런 규칙을 아이가 알아가게 하는 것. 단수는 하나이고 복수는 둘 이상, 그리고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쉬운 개념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용어에 미리 익숙해지고 문법을 이해하도록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시간, 이런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중학교 입학 전후에 상대적으로 늦게 문법을 처음 접하게 되면요, 우리도 문법을 무겁게 또는 무섭게 느꼈던 것처럼 처음 듣는 문법 용어가 무겁고 딱딱하게만 느낄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이해하기보다는 암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은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또 시험을 치기 시작을 하면 성적이 나오는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중학교 입학 전후의 아이들은요. 문법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외우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고등영어를 10년 이상 가르쳐 온 제 경험상 중학교 입학 전후로 첫 문법을 시작하는 학생들 중 8, 90%는 문법을 어려워하고 암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영어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데요. 현 대입은 수능보다 내신으로 대학을 많이 갑니다. 고등 내신 영어에서 서술형 영작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공부, 흔히 모국어 방식이라고 하는 영어 공부법으로는 영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초등 어머님들이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는 대입이란 단어는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서 아이가 금방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입시 영어를 치러야 하는 아이라면 초등 흥미 위주의 영어 공부는 4학년 전후로 정리를 하시거나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문법 공부를 시작했다면 새로운 것을 계속 가르쳐 주기보다는 배운 것을 충분히 반복 연습시켜 주세요. 모든 규칙은 반복을 통해 익숙해지니까요. 그리고 엄마표 영어로 공부한 아이들의 특장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런 문법의 기본 개념을 잡아준 후에 좋은 책을 통해 지문을 읽는다면 그냥 책을 읽을 때보다 아이의 문장 이해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언어 과목을 잘 하려면 많이 듣고 많이 읽으면 된다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을 써보는 겁니다. 글을 많이 쓰다 보면 글쓴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땐 일기를 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클 때 일기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기 쓰는 아이들이 드뭅니다. 일기 쓰게 하라고 하면 또 우리 어머니들 주로 영어 일기를 쓰게 시킬 것 같은데, 초등 때는 주로 한글 일기를 쓰도록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국어 일기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히면 가끔 영어 일기를 써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영어 실력이 높지 않을 때는 매일 영어 일기를 쓰는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기를 쓸 때는 꼭 마지막에 하루의 일과나 생각을 요약 정리하며 끝내도록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커가면서 일기 수준도 올라가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습관이 생기고, 이런 습관이 오래 지속된다면 나중에 국어 성적 걱정 안 하게 되고요. 국어학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문법 공부 첫 시작은 기본 개념을 아이들 수준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것. 문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익히는 것. 가장 좋은 언어 공부는 좋은 글을 자주 읽고 직접 글을 써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진다면 우리 아이 언어 공부 걱정은 끝!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혼자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저에겐 큰 기쁨이 된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